안녕하세요. 2022년 5월 22일 역설입니다. 요즘 장이 많이 좀 어렵죠. 저도 많이 어려워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영상도 자주 올리지도 못하고요.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좀 원론적인 원칙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은 투자의 거인, 현존, 생존하고 있는 그 워렌 버핏 옹의 그 명언을 가지고서 영상을 좀 만들어 봤어요.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유명한 말씀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려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뭐 주식뿐만이 아니겠죠. 여러 자산을 가지고서 하신 말씀이니까 저는 이제 주로 주식을 하니까 이제 주식을 가지고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워렌 버핏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신 이 개인 투자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제 뇌피셜을 좀 버무려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해서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워렌 버핏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분이 갖고 있는 자산에 제 자산을 봐도 뭐 티끌 정도 됩니다. 티끌. 이제 그런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의 그런 여건과 그리고 끊임없이 현금 창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는 워렌 버핏과 좀 다르겠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 2천이라는 큰 돈을 이 지금 시점, 그러니까 22년 5월 22일 날 하루에 1억 2천을 다 투자를 주식에다가 이제 몰빵을 하는 것과 월마다 100만 원을 가지고서 나눠서 10년을 투자를 하게 되면 1억 2천이 되죠.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과 금액과 기간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분할로 매수하는 것과 집중 몰빵하는 것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려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저 말씀은 돈을 가지고서 시간을 두고 분할로 천천히 매수를 해서 보유하라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 요즘에 그 주식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제 주변도 그렇고 그 유튜브 영상으로도 이렇게 접해보면 어느 일정한 시점, 그러니까 뭐 한 달이면 한 달, 뭐 보름이면 보름, 뭐 하루면 하루에 그 자신의 자산을 모두 주식에다가 몰빵을 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장기 투자할 거야. 주식시장의 분위기 좋을 때 작년이나 재작년 같이 그럴 때 이제 그렇게 하신 분들이 그 돈도 부족해서 또 빚을 내서 또 물타기를 하든 몰빵을 하든 다시 또 일정한 시점에 그렇게 몰아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반대급부로 지금 그런 급락 후의 변동, 다시 또 어느 정도 행보하다 또 급락 후의 변동, 이런 거를 좀 겪으시면서 너무 괴로워해서 손절을 하시거나 그리고 주식 투자를 포기를 하시거나 그러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걸 사야 되냐, 주식을 더 사야 되냐, 지금 누가 사라고 하는데 지금 살 때라는데 아니다, 지금 좀 있으면 또 폭락이 오기 때문에 더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뭐 유튜브라든지 여러 이제 SNS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뭐 나뉘어 있다 보니까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나 지금 혼란스러우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느 한 시점에 그냥 몰아서 투자를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현금화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또 다른 분은 지금 나눠서 월에 내가 일정하게 얼마씩 차곡차곡 저축하듯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너는 그러면 어떠냐? 근데 저는 그 두 가지를 좀 병행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제 나름대로 이제 감당이 가능한 수준에서 몰빵도 하고 또 감당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수준에서는 또 분할로 매수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뭐 전체적인 걸 보시게 되면 얼마 전에 제가 저번 주에 폭락을 하고 하루 금요일날 반등을 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왔다고 지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한번 영상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반등을 하고서 지금 어느 정도 요번에 이제 4월 20일부터 폭락한 그 폭락 기간에 대비해서는 절반 정도 올라왔어요. 주식은 좀 상승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조금 현금화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 현금화 하시는 게 상당히 어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동안 어떻게 보면 투자한 종목에 그 미련을 좀 많이 갖고 계실 수밖에 없는 게 그 인간의 기본적인 그 마음일 겁니다.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좀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아니다, 좀 판이 아니다라고 한다고 하면
좀 조정도 하고 그러면서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떻게 보면 주식 비중이 너무 많아요. 현금 비중보다. 이제 현금이라고는 이제 뭐 6천 원 남았는데 그 정도로 좀 많이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냐면 미국 주식이 한 2,600, 700 정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좀 정리를 해서 지금 달러가 강할 때 그걸 원화로 이제 환차익을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으로 해서 좀 현금을 좀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해오면서 이렇게 좀 뭐 물린 것도 있고 수익을 본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어중간하게 약보합이든 뭐 강보합이든 그렇게 돼 있는 종목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또 다시 좀 정리를 해서 현금을 한 절반 가까이 좀 만들 계획입니다. 그게 제 지금 일단 목표입니다. 이게 뭐 단일 뭐 하루만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요. 시장에서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그걸 조금 이용해서 저도 같이 이렇게 현금화를 해서 한 절반 가까이 좀 만들어 놓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6월부터 미국 연준에서 이제 QT라고 하죠. 양적 긴축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규모라든지 기간을 언제까지 어느 정도 할지는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그게 6, 7, 8월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이제 무덤덤해지는 한 9월쯤 이때쯤이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나고 나서 그때가 이제 기회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절반 정도는 남겨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저렇게 장기화가 되게 되면 어려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달러가 강세가 계속 이제 유지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0포인트를 넘어서 뭐 지금 103포인트 뭐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달러 인덱스의 40%가 유로화이기 때문에 유로화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약세가 계속 기조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달러는 계속 강한 기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뭐 조금 꺾이는 것 같기는 하는데 뭐 러시아가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저렇게 한다고 하면 또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도 한 3, 4개월 이상은 더 전쟁이 계속 장기화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제 중국의 코로나 그 기조로 이제 봉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몰리는 시점이 한 9월에서 한 10월, 11월 그때쯤인 것 같거든요. 그럼 그때 이후로는 좀 주식은 반등을 할 것 같은데, 사실상 코로나 끝나면 폭풍 소비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제 소비가 위축되고 잘못됐다가는 지금 경기 침체로 이제 가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주변에도 차도 사고 코로나 팬데믹 때 뭐 그랬던 분들이 이제 좀 되게 아끼는 이제 추세로 되는 것 같고, 또 부동산에도 돈이 많이 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자가 계속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소비를 좀 안 하는 기조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지금 소비재 그런 주식들도 폭락을 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뭐 거기에 따라가서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전체적인 전 세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조짐이 안타깝지만 좀 보이고 있어요. 전체적인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크게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돈은 그동안 많이 풀렸겠다. 지금 인플레이션 압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건 시간적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또 전문가들 그런 분들도 하는 얘기가, 미 연준의 지금 인플레이션 대책은 실패다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 연준을 이제 믿지 못하고 있고 시장은요. 그리고 말씀드린 뭐 여러 사안들이 복합적으로 이게 집중이 되는 때가 9월 이후 그쯤이 될 것 같아서, 그때까지는 주식시장에서는 조심해야 될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배당주 그리고 가치주,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산업에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은 계속 그냥 보유를 해갈 거고요. 워렌 버핏의 그런 투자의 거인들의 투자 방식을 어느 정도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이제 버텨볼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어려운 지금 주식 시장에서 그래도 한번 주식으로 자산을 불려보고자 하는 분들은 현금 확보를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걸로 분할로, 그리고 또 시장이 너무 좋을 때는
가급적이면 오히려 좀 수익을 내시고 현금화하시고, 시장이 너무 안 좋다, 폭락하고 공포스럽다, 그럴 때는 그 현금화한 것들을 조금씩 분할로 매수하는 그런 포지션으로 주식시장을 접근하신다고 한다고 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언젠가는 또 작년 재작년 같은 그런 기회들이 다시 또 찾아올 겁니다. 예, 끝으로 제가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모토인 사자성어, 팔자성어죠. 8자니까. 예, 팔자성어를 좀 말씀드리고 좀 끝낼까 합니다. 이게 위에 있는 내자가 이제 수처작주라는 글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글자가 입처개진. 그러니까 수처작주. 수처라고 하는 거는 그 수비할 때 그런 숫자인데, 자기가 어떤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처해도 작주, 작정하고 주인이 된다, 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입처개진, 드립자잖아요. 예, 입처, 어디에 있던 간에 개진, 모든 진리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게 당나라 때 중국의 승려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너무 주식 투자가 어려우니까 유튜브에도 보면 여기저기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거기서 자기가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주인이 되셔야지 어떤 방법과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믿으시고요, 주인이 되십시오. 주식 투자에 있어서 자신이 주인이고 자기가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하시고 투자하시면 언젠가는 원하시는 것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건 당연한 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것을 믿고 꾸준하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내시고요. 오늘 영상도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역설이었습니다.